이번에 다룰 이슈도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음란도 이런 음란이 없고 범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권력이 등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그리고 장자연 사건. 너무 영화 같아서 믿기 힘들었고 그래서 자칫 묻힐 뻔했던 진실이 과연 이번에는 드러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여기에 명운을 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을 2달 연장했습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말 확실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현 정부가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 정부의 잘못도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요즘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런 적폐몰이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 의혹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공소시효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외압은 없었는지, 누가 과연 관여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수사는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일입니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나와서 좀 좋은 소식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실 규명 촉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으로 해주셨고, 또 재수사위원회도 과거사위원회도 2개월 연장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진술하면서 많은 분들 원망도 했고 목격자가 저 혼자 아닙니다. 증언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 과하게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사람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가해자분들 보시라고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요즘에 윤지호 씨가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저렇게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또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용기 잃지 마시라고, 계속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이번 사건,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재수사, 재조사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전망을 해보고, 정치적으로 이게 악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서정욱 변호사께 먼저 좀 물어봅시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효 관련인데, 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은요. 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니고 예.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 이 강제 수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까처럼 처벌을 전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게 명백할 때는 수사를 못하게. 그게 수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국민이 관심이 있고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이 지나가 공소시효가 이제 이미 다 지난 장자의 사건을 지금 와서 이게 수사를 한다? 근데 진실을 밝히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영장이라든지 강제 수사 안 하고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순수하게 그냥 과거 폭로해봐 양심선을 하라면 진실이 밝혀집니까? 2달 동안에 진실을 어떻게 밝힙니까? 강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제 수사는 영장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처벌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특수강간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 장자연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게 명백한 거고요. 예. 장자연 사건은. 근데 이제 그 김학의 사건은요. 이 부분은 이제 그 특수강간이 된다면 특수강간은 이제 무기징역까지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고. 법률 이해를 위해서 특수강간은 뭐 흉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뭐 2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를 들어 했을 이제 때, 그 예. 일반 강간은 그냥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 특수라는 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예. 또는 이제 흉기를 휴대하거나 네. 이런 게 특수강간은 무기징역까지 되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수사는 가능해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자꾸 이게 그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연결시키는 이 정치가 문제예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때 법무부 장관 했죠. 예.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은 검정 라인에도 빠져 있고 수사지휘권도 없습니다. 자, 첫째, 검정은요, 그때 그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 임명했죠? 근데 이 검정은 박관천이 실무자, 그 위에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곽상도 민정수석 라인이 검증합니다. 그런데 박관천 이분은 6번이나 김학의 얼굴을 봤다고 보고했지만, 예. 현재 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인터뷰에서 전부 거짓말이다. 나는 이제 이거 보고받은 거 없고 동영상 가져올 게 없었다. 그러면 이제 조응천부터 조사해야 되는데 여당이 같은 당이라고 이거는 빼고 곽상도는 이제 그 대통령 친인척 의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고 황교안은 대표니까 자꾸 곽상도와 황교안만 공격하는데 여기 법무부 장관이 검증이 어떻게 관여합니까? 첫째 이 부분은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수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검사가 단독 관청이에요. 따라서 이제 검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1차 2013년에 무혐의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김학의 얼굴이 특정이 돼 있는데 여성 피해자분이 내가 아니다. 이모 씨라는 여성 피해자가 내가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무혐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무혐의했던 김모 검사는 그 이후에 법무부 개혁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이에요.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는 법무부 개혁 그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그게 이제 그 검사고 그때 검찰총장이 최동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2001년 뒤에 이모 피해자 여성이 진술을 번복해서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길어지시니까 그 정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굳이 실익이 없는 그런 수사를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이 뭐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은 특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니는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덮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다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그때 검사가 무혐의한 결정문을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검찰이 왜 무혐의했느냐? 김학의 얼굴이 특정이 안 되고 무혐의했느냐? 예. 아니면 이게 피해자 여성이 특정이 안 되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예. 강간을 한 예. 그래서 이게 무혐의인지 이유를 봐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실제 검찰 언론 보도는 피해 여성이 특정이 안 됐고 예. 또 이게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됐고 저는 이게 결론은요. 이것도 검찰총장부터 이게 담당 검사부터 문제 삼아야지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둘 다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따져볼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기남 교수. 네. 처벌할 수 없는 거니까 조사할 필요 없다. 서종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죠. 자, 이게 그냥 무슨 일개 뭐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새로 발견됐다. 또 새로운 또 막판에 증언을 할 수 있는 윤주호 씨 같은 마지막 증언이 나왔다. 또 뭐 지금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을 또 특정까지 했잖아요. 이런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전에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많은 얘기를 해줬지만 자, 검찰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사예요, 이게. 검찰 스스로 대통령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고의적인 부실 수사, 그다음에 적극적인 비호 은폐라고 하는 것으로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공소시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서 좀 전에 누굽니까? 그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특수강간행, 지금 여러 언론에서요. 이게 저는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별장 성접대 사건이에요. 예. 절대 근데 이거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자칫 건설업자가 김학의 전 차관을 접대하기 위한 사건처럼 보여져요. 그게 아니라 이 사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및 특수강간 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검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벌써 15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15년형으로. 자, 이런 부분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검찰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경찰이 버닝썬 수사에 명운을 건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수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검찰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수시로 부실 조사하고 은폐했던 과거 기록, 어두운 과거를 지금 드러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소시효 논란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저 앞서 윤지호 저 증인께서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망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자연 사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장자연 사건으로 이종걸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경찰의 위증 혐의가 그때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위증 혐의를 근거로 하면 이 또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답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다. 예. 수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데 고영신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 두 사건 자체가 권력 비리를 은폐, 비호, 외압을 가한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묻힌 사건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시효까지 지나버렸기 때문에 뭐 아무리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진상은 밝혀지는 것은 맞는데 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 그 당사자들이에요. 지금 버닝썬 사건도 그 유착한 사람들이 경찰이에요. 예.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과도 연루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총경, 예. 그 윤모 총경인가 그분과의 관계. 그렇게 경찰이 과연 명운을 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잔챙이 좀 처리하고 마는 거야. 총경선에서. 예. 그러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이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시청자들께서 태산 명동 서일필 거의 뭐 다 대부분은 뜻은 다 다 아실 아시지만 겁니다. 뭐 하도 친절하게 많이 설명을 하니까. 한번 해주신다면 태산처럼 큰 소리가 나더라도 예. 나중에 보면은 쥐새끼 한 쥐새끼 한 마리더라. 마리 잡는 예. 꼴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도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있어갖고 계속 조사를 했고 그 두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끝났다, 시효도 끝났다 해고 그 이미 그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종결된 사안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갑자기 2개월 연장을 하고 그러는데 예.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 자기 문제입니다. 예. 지금은 검찰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검찰 전체의 명예와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덮어버렸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일수록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특검이라는 게 본인들이 당사자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으로 가서 밝혀져야 한다. 예. 지난번 드루킹 댓글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경찰 수사하다가 그 서울경찰청장은 그 비호까지 하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특검에 가갖고 뭐 이 전모가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검찰, 경찰 명운 걸었다 해봤자 우리 그 한두 번 다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특검이 맡아야 한다. 예. 태산명동 서일필이 나왔는데 대붕의 뜻을 연작이 알리오 뭐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던데 누구신가요? 예, 제가 썼습니다. 예. 대붕의 뜻을 뭐 쫓아가기 위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아마 이번 그 지금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지금 야당에서는 상당히 정치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접근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본인이 아마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그 앞에 본인이 그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사회가 지향했던 사회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두 사건에 있던 부분이 상당히 특권층들이 저지른 사건이고 그것이 비호되고 은폐되는 사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혁명에 의해서 집권한 정부가 이걸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 아마 이게 대한 분노가 아마 어제 표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대통령의 이 강한 의지를 그러면 오늘 뭐 지금 이 관계부처 두 장관이 오늘 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조차 상당히 좀 아직까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 과거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일과 직접과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일종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 비호하고 은폐했던 사실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고영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사야말로 진짜 정치적으로 의도를 배제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럴 때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판사 출신 같은 분들을 특검으로 모셔서 정확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지금 뭐 공소시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그 TV에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공소시효 때문에 다시 묻히고 만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한 번은 뭐 비극으로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식의 이 사건이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법정에 모셔온다 하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진실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서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니 정말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그렇게 의도를 순수하게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 칼날을 뽑았습니다. 지금 과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생이 파탄나는 가운데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입니다. 잘못된 부분, 궁금한 부분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민생 파탄, 북핵 문제로 어려워진 안보 파탄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공소시효와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건이 있었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한다라고 하면은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쭉 보면은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4.3 쭉 다 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이게 재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 계엄령 문건 수사의 재판이 될 거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야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도 보면서 왜 청와대 참모진들이 법리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 실무적인 판단을 이렇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꼭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3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간을 연장하면서 도대체 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못 밝혔는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검찰 내부에 저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대통령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하고 그리고 장제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다 지금 이거를 밝혀내는데 한계라는 것이. 예. 그런데 그것을 꼭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마치 무슨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여당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 무슨 과거에 민정수석 했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것은 분명히 밝히고 김학의 사건 같이 분명히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사 라인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최도욱 검찰총장이고 그 밑에 있는 핵심들이 지금 검찰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못 밝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계속 수사 지시를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해서 정쟁으로 발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참모진들 진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성 교수. 저는 이걸 자꾸 정치화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결국은 그 당시에 사실로 있는 게 황교안 지금 현 대표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답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이 좀 불편한 질문도 국민의 질문도 답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KT 아들 문제 답했듯이 그렇게 소상히 답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사실 여권이나 이쪽 진보 진영에서 황교안 대표의 흠집 내려고 이 문제를 얘기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흠집 낼 만한 게 이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지금 이번에 5.18 망언 국회의원 처리하는 문제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황교안 대표 이거 문제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그동안 철저하게 약자에게 부당하게 해왔던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묻었던 촛불 정신이 만들어놓은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진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공수처도 안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압니다. 지금 뭐 나경원 의원도 아실 거고 여기 서정욱 변호사도 아실 거예요. 과거에 김학의 차관 관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차관시키려고 했을 때 문제 있다, 시키지 마라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차관을 시켰어요. 근데 10일 만에 낙마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검색만 해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 그 당시 통신조회 하자 경찰이. 압수수색 하자 10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지를 했냐면 김학의 관련 혐의는 빼고 연장 신청해라. 출국 금지 시켜라. 예를 들면 그 사람만 빼고. 경찰에 소환해라 그랬는데 불응했어요. 그리고 입원해버렸어요. 체포영장도 기각됐어요. 그게 어떻게 수사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안 보인다. 김학인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 민강류 청장이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김학이다. 그 사람이. 이래도 그러면 안 돼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범죄에 용서를 하고 이거에 눈 감으면 과거에 앞으로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예. 어떻게 정의의 시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저 말씀에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기 장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거사위가 3차례나 지금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7월 달에 경찰에서 기소유건을 송치를 했고 9월 달에 검찰총장 잘렸고 11월 달에 무혐의 처리를 했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지금 황교안 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거사위에서 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박상기 씨 문제, 처음에 박관천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에 이 김학의 문제 있다. 동영상 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위에 있었던 사람이 조홍천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과거사위에서 뭐가 조사됐고 뭐가 조사가 안 됐고 왜 연장을 해야 되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면서 황교안 너 이슈 짓고 해라. 뭘 이슈 짓고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뭐하러 그럼 과거사위를 하냐고 도대체. 의원님이 이 문제를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실무적으로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2번, 3번 연장을 해서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진하니 다시 연장해달라 그랬는데 과거사위원회가 실제 그 연장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한 거고 뭐냐면 2개월 연장은 좀 부족하다.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이걸 진실을 밝히자라는 거지. 황교안한테 무슨 과거사위원회가 문제 제기한 겁니까? 정치권에서 그 당시 장관이었으니까 당신 한마디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황교안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뭐. 겁니다. 지금 본인이 얘기하면 되죠. 이 사건의 어려움은 제가 정무적인 것을 빼고 정쟁적인 걸 빼고 그렇게 해도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공소시효가 상당히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한 다음에 여당에서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니까 정쟁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슈도 더 다뤄봐야 되는데 이 정도 말이 되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의원님. 시간상으로 또 다른 이슈 가기는 힘든데 그러면 우리 차지원 교수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말씀 듣고 혹시 또 더 할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긍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야당 원내대표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으로 해서 힘없는 국민의 피 맺힌 눈물은 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닦아줄 거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정치적 의도를 그러니까 완전히 벗겨낸 상태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그럼 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받쳐야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정권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사당국에서 지금 기존의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못 믿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검이라도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진짜 이 힘 있는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한 힘없는 국민의 피 맺힌 사연을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황교안 대표나 또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더 뭐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수 혁신을 바라는 아마 지지층들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죠. 지금 두 분이 한마디를 들으셨는데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30초씩만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정기남 교수가 먼저 들으셨죠? 자, 장자연, 김학의 과거 이른바 사건 진상 규명이 야당 대표 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소위 이른바 진상 규명이 관심 없이 정치 공방으로 다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진실은 묻히게 될 겁니다. 전 여당이 이를테면 황교안, 곽상도 당시의 관련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걸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가는 것도 역시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정치적 목적 어떤 외풍도 다 없애고 검찰이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법치의 가장 큰 적은 정치입니다.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풀 문제를 지금 여당이 황교안 대표를 여러 번 공개하게 인터넷 놓습니다. 먼저 공개하게 정치로 간 거. 그다음에 김현성 의원, 아까 위원이 말했지만 이미 황교안 대표를 충분히 해명했어요. 김학의는 임명돼 이렇게 했다. 무관하다. 해명 안 한 거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해명했고 지금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집권 여당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법치의 적이 정치다. 그건 좀 과한 얘기인데요. 정치 문제를 왜 정치로 자꾸 정쟁을 몰고 가는 거야.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할 시간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까마귀도 안 울어주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